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손봉선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국의 체면을 지켜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내가 대통령이었던 4년간 북한과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고,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을 알게 되었고 북한과 잘 지내서 핵 전쟁을 막았다며 김정은과 3번 만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는 미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이 창피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낯뜨거운 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소국의 독재자, 최빈국 독재자로 백성의 고효를 빨아먹는 이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트럼프는 근거 없거나 과장된 화법을 쓰는 것이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품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장돌배기 같은 소리입니다. 트럼프 임기 4년은 그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한미 동맹은 흔들려버린 최악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참모들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대선에 승리하여 김정은과의 이벤트를 재개하고 한미 동맹을 경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 인물이 당선되면 한미 경제 관계도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바뀌기 전까지 트럼프는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금년 11월 미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어떤 경랑이 몰아닥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는 재임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전 미 폼페이 국무장관이 2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해 이를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려 했고 사드 철수도 고려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철강 관세 부과 등 경제 압력도 전방위로 가했습니다. 그가 재선한다면 한국을 향해 또다시 안보 경제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더구나 한 차례 집권 경험까지 있어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 한미는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영내 군사 경제 위협에 공동 대응의 핵 협의 그룹을 내실화하고 한미일 삼각 관련 체계를 정례화,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기존 합의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도 허시짝처럼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핵 우산 제공 거부 등 한미 동맹을 뿌리채 흔들 것에 대비하여 우리 자체 핵무장 등 북핵 억제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고 미군을 철수하자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2기 주요 인물들과 대화를 넓혀나가 어떤 경우든 무방비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을 맡을 만큼 강력하거나 똑똑하지 않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과의 협상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도 이런 그가 재집권하면 핵 동결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용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참하고 정당화하며 북한의 독재자와 연애 편지들을 주고받는 등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집권 시절 방위비 인상 압박을 겨냥해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놓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켰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협박한 것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집권 당시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를 러브레터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북한의 멋대로 대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서를 과시했던 점을 꼬집으면서 미 대통령이 미국인의 아들을 고문한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썼다고 말하는 순간 이것을 듣는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한 슬픔의 당사자인 원비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톱다운식 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백악관에 돌아갈 때 그와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매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뇌부들 사이에서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들에도 반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의 감정은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중앙통신은 환영할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최근 조미 대결의 초침이 뭔가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는 논평을 통해 비판적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신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매개로 한국의 분담금 종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그래도 수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양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는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보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시사평론가들은 과거 미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졌다면서 북한은 어떻든 간 미국과의 협상을 해야 할 것이고 한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김정은과 친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런 자와 잘 지낼 수 있겠느냐며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비판하고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자랑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못 막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돌아왔을 때 김정은이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는 내가 복귀하는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리워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핵무기밖에 없는 빈 껍질만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도리어 세계 최강국의 큰소리치는 생쥐 같은 김정은에게 대국인 미국의 국가 원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사이코패스적인 트럼프가 저지른 일입니다. 참 창피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